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한 증권사 리포트예요. 네. 이 리포트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썼는데요. 이 회사를 벤처 생태계 선순환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강렬했죠.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확신에 찬 결론을 내렸는지 그 핵심 논리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네. 오늘 분석은 뭐랄까, 카메라 렌즈를 좀 바꿔가면서 보는 느낌일 거예요. 렌즈요? 네. 처음엔 정부 정책이라는 아주 넓은 매크로 렌즈로 시작해서 다음엔 이 회사가 가진 기업들이라는 마이크로 렌즈로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엔 150조 원짜리 정책 펀드라는 초광각 렌즈로 미래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매크로 마이크로 초광각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 렌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바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리포트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구미가 땡길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준다거나 세금 혜택? 네, 유망한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비율을 늘려주는 식이죠. 또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들어보니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돌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확전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검토 중인 단계인가요? 자칫하면 그냥 설레발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딱 선을 그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그냥 기대감뿐인가요? 하지만 리포트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이요? 네. 지금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메뉴는 바뀔 수 있어도 시장을 부양한다는 식당의 영업 방침 자체는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벤처 캐피탈 회사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호재가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벤처 생태계의 작동 원리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벤처 생태계를 농사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아, 농사요? 네, 좋은 씨앗,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골라서 밭에 심고 이게 투자죠. 정성껏 키워서, 즉 성장 지원을 해서 잘 익은 열매를 회수하고요. 수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열매를 판 돈으로 내년에 심을 더 좋은 씨앗을 사는, 즉 재투자를 하는 과정과 똑같거든요. 아, 그 비유 좋네요.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순환이군요.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회수, 즉 수확하는 단계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열매를 팔 시장이 없거나 제값을 못 받으면 다음 농사를 기약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그 시장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회사들을 상장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종의 수확 시장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이 수확 시장이 더 커지고 좋아진다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더 좋은 가격에 더 쉽게 팔 수 있게 되죠. 흔히 말하는 엑시트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회수가 원활해져야 그 돈으로 또 새로운 펀드를 만들고 다음 세대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리포트는 바로 이 구조의 최전선에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수확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웃는 건 농부, 즉 벤처 캐피털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렌즈를 바꿔서 마이크로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네.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정작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체적으로 보여줄 게 없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리포트가 올해를 수학의 시기라고 표현했던데 이건 단순히 환경이 좋다는 걸 넘어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뜻으로 들려요. 네,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동력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드디어 결실을 보는 거군요.
리포트는 여러 사례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표 선수 두 곳을 꼽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요?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바로 세미파이브와 몰로코입니다. 세미파이브와 몰로코. 먼저 세미파이브는 반도체 설계, 그중에서도 디자인하우스라는 분야의 기업인데요. 리포트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상장 일정까지 나와 있어요. 일정이요? 네,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를 확정한 뒤에 바로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장 일정이 정말 코앞이네요. 그런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반도체 칩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가 건물을 통째로 짓는 대형 건설사라면 세미파이브 같은 디자인하우스는 특정 공간의 인테리어 설계나 구조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문 설계사무소 같은 거군요. 네. 특히 요즘처럼 AI 반도체처럼 특정 목적에 맞는 맞춤형 칩 수요가 늘어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하. 상장이 현실화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회계 정부에 실질적인 이익이 찍히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익? 그동안은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평가상의 가치였다면 상장을 통해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순간 보유 지분의 가치가 이만큼 올랐다고 숫자로 확정되는 거죠. 안개 속에 있던 수확물의 가치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가격표를 받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대표 선수인 몰로코는 어떤가요? AI 광고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몰로코는 더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해외의 큰 손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아직 상정도 안 하는 회사 주식을요. 네, 리포트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 즉 구주를 사들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나요? 상장 시장의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회사 자체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강력한 신호죠. 저 회사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믿음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전에라도 미리 지분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자연스럽게 재평가되고 당연히 초기에 투자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보유한 지분의 평가 가치도 껑충 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세미파이브의 상장과 몰로코의 가치 상승처럼 공들여 키운 농작물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표를 받기 시작하면서 올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게 리포트의 분석이군요. 네. 그리고 리포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늘어난 이익이 주주들을 위한 배당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네요. 맞습니다. 수확량이 늘면 농부의 곳간이 두둑해지고 가족들과 나눌 것도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수확의 시기라는 표현이 단순히 회사의 이익 증가를 넘어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렌즈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초광각 렌즈로 미래를 조망해볼 차례인데요.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무려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조성된다는 내용인데 150조 원이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형 프로젝트. 리포트를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 전략 산업기금 75조 원에 민간, 연기금, 금융회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자금까지 75조 원을 더해서 총 150조 원을 만드는 구상이에요. 목표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육성이겠고요. 네, 명확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거대한 자금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투입될지가 관건이겠네요. 정부가 직접 기업을 하나하나 골라서 투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리포트는 이 중 약 35조 원 정도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활용될 거라고 분석해요. 간접 투자 방식. 거대한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 개의 수로를 통해 필요한 논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과 비슷해요. 저수지와 수로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저수지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드는 아주 큰 규모의 모펀드를 의미해요. 모펀드? 그리고 이 모펀드는 자금을 여러 개 자펀드, 즉 수로로 나눠서 보내주죠. 그럼 이 자펀드들이 실제로 AI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유망한 기업들, 즉 물이 필요한 논밭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수많은 자펀드 중 하나에 투자를 받는 기업이 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 수로를 관리하고 어느 논밭에 물을 보낼지 결정하는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포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아, 운용을 맡게 된다는 거군요. 네, 금융용어로는 자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민간 운용사, GP, 제너럴 파트너. 잠시만요. GP 민간 운용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펀드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 쉽게 말해 펀드의 두뇌나 선장 같은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펀드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옥석을 가려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또 그 기업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책임이 아주 막중한 자리네요. 그렇죠. 정부와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국내 벤처 캐피탈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왜 리포트는 유독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GP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뭔가 특별한 강점이 있나요? 리포트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첫째, AI 관련 밸류체인 투자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아, 경험. 네, 이미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성공적인 투자 경험도 쌓아왔다는 거죠. 그냥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진짜 기술력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군요.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둘째는 대형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레퍼런스, 즉 검증된 실적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실적. 수천억 수조원 단위의 큰 돈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과거에 큰 돈을 굴려본 경험이 있고 또 그걸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검증된 플레이어를 찾게 되겠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게 리포트의 분석이군요. 네. 아하, 그러니까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성하는 큰 펀드의 운용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펀드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 투자의 중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일감을 하나 따내는 차원을 넘어 회사의 위상 자체가 달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이야기는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톱니바퀴는 정책이었어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시적인 환경이 벤처 캐피탈들이 활동하기 좋은 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 톱니바퀴는 성과였죠. 세미파이브의 상장이나 몰로코의 가치 상승처럼 이미 투자해둔 알짜 기업들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수확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 네, 이건 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시적인 동력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톱니바퀴는 기회였습니다.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될 가능성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미래의 기회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적인 통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리포트가 말하는 핵심은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고 또 회사는 마침 잔치상을 잘 차려냈고 앞으로는 더 큰 판이 열릴 거라는 삼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호재는 참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벤처 생태계 선순환의 최대 수혜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성과, 그리고 미래의 기회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분석이었습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 담긴 깊이 있는 논리를 따라가 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